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며 그림 그리는 일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를 아주 평범하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 정희는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두 다리가 불편해서 엄마가 평생 걱정이다. 좋은 남편 만나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데. 엄마, 꼭 결혼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엄마하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도 여자로서 행복이란 게 따로 있는 건데 엄마는 네가 남들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란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남들 누리는 행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행복한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정희는 나이도 어린데 언제 벌써 그런 철이 들었을까? 네가 그런 마인드라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다니까? 난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로 소원이에요. 그래, 우리 정희 소원 들어주려면 엄마가 운동 더 부지런히 해야겠다. 저는 엄마 아빠의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다 보니 또 제 신체적 핸디캡이 있다 보니 엄마 아빠는 저를 어려서부터 아주 금지우겨 키우셨죠.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업고 학교에 등교시켜주시던 아빠가 생각납니다. 정희야, 큰 우산 그렇게 계속 들고 있는 거 발 아프지 않아? 책가방도 무거운데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아빠. 제가 어린애도 아닌데 무거운 절 업고 걸어가는 아빠도 계신데. 한 손으로 아빠 어깨 꽉 끌어안으렴. 네, 아빠. 비에 젖지 않게 조심하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이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우리 딸하고 주거니 받거니 노래하면서 오니까 학교까지 금방 왔네? 아빠 등에 업혀서 아빠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요. 아빠가 힘든 것만 아니면 매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딸하고 착 붙어서 데이트도 하고 아빠도 비 오는 날이 좋단다. 비가 오는 날의 등교.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등교해야 하는 지체장애인 학생에겐 비 오는 날의 등교가 난관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책가방도 많이 무거워져서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우산까지 쓰고 간다는 게 불가능해서 비가 오는 날엔 꼭 이렇게 아빠가 저를 업어서 등교를 시켜주셨어요. 아빠 역시 회사 일이 바쁜 분이었는데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등에 업고 등교시켜주신 아빠였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아빠는 심근경색 투병을 하시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여보, 벌써 이렇게 정희와 제 곁을 떠나시면 어떡해요? 우리 정희 예쁜 드레스 입고 시집가는 건 보고 떠나셔야지. 아빠, 너무 빨리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발 1년이라도 더 우리 곁에 계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엄마랑 꿋꿋하게 살아갈 테니 하늘나라서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도 꼭 우리 아빠로 태어나 주세요. 아빠.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아빠의 그 넓고 따뜻했던 등이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아빠와 금슬이 좋고 늘 다정했던 부부였던 엄마께서도 돌아가신 아빠를 여전히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네 아빠처럼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 평생을 산 것. 엄마는 참 행운이라 생각한단다. 엄마에게나 너에게나 넘치는 사랑을 주시던 분이었지. 엄마, 요즘도 아빠가 많이 생각나세요? 그럼. 엊그제도 마당 감나무 밑에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네 아빠 웃음소리가 귀에 생생하더구나. 살아생전 네 아빠와 감나무 밑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익은 감 하나가 엄마 커피잔 속으로 툭 떨어져서 엄마 얼굴에 커피가 튀면서 황당했던 적이 있거든. 그때 아빠가 얼마나 재밌다고 깔깔 웃으시던지. 아빠가 웃음도 많고 또 재밌는 말씀도 참 잘하는 분이셨죠. 엄마 남은 생에 소원이 뭔 줄 아니, 정이야? 뭔데요, 엄마? 우리 정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네 아빠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거. 엄마,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결혼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아니?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줄 좋은 사람을 만날지. 글쎄요. 전 그런 판타지는 가지고 싶지 않아요. 괜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는 것보단. 그리고 전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 마음껏 그리고 이렇게 학원 꾸려가면서 사는 인생 나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 뭐가 됐든 정이 네가 행복하면 엄만 그것으로 됐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는 세 식구가 평생을 살아온 마당에 딸린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학원 수업이 없는 때는 제 그림 작업을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솔직히 엄마의 바람처럼 저 역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저의 핸디캡이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건 사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 들어가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사랑과 무척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말았죠. 정이야,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도 너만큼 사랑할 순 없을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닌데. 그런데 정이야, 너와 평생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건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 이쯤에서 그만 만나자. 미래를 함께 하다니 누가 너랑 결혼이라도 하자고 했니? 물론 넌 네가 먼저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그런데 왜 갑자기 미래 타령하면서 그런 말을... 네가 점점 정말 좋아질수록 난 솔직히 우리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난 너와 매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하는걸. 그런데 현실적으로 널 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어.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날 왜 네가 책임지는데? 그래, 불편한 내 두 다리가 너에게 짐스럽게 여겨지는구나. 아니, 나는 꼭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이별을 고하는 마당에 너에게 거짓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를 정말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은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날 만나왔다면 내가 되려 너에게 미안하다. 미안해. 결국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아니야. 널 만나서 많이 행복했는걸. 앞으로는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2년을 사귄 첫사랑 남자친구와 저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지만 그 남자와 후에 친구로 지내지는 못했어요. 전 그 애를 친구로 대할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남자 쪽에서 저를 보는 걸 무척 불편하고 무겁게 여기더군요. 정희야, 네가 서운하겠지만 어쩌면 걔 입장에선 당연한 걸지도 몰라. 왜 꼭 그래야 하지? 내가 쥐한테 매달린 것도 아니고 난 나름 쿨하게 이별을 구했는데 걘 너에게 엄청 미안하고 본인이 못나게 느껴질 거야. 널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헤어졌다 생각하는데 널 어찌 편하게 보겠니? 네 말이 맞다. 듣고 보니 그러네. 나도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앞으로 누굴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미지수지만. 무슨 소리야. 정희 너는 매력 쩌니까 분명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저에게 그런 위로를 건네는 친구였습니다. 첫사랑과의 이별 후에 저는 솔직히 진지한 연애나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 성향이 누군가를 만날 때 가볍게 대충 만나는 것도 되지가 않은 성미라 어느 순간 애초에 누굴 만나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더군요. 누군가를 만나 그런 식으로 다시 헤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그 폭풍과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첫 전시회를 열었고 얼마 후에 생업을 위해 미술학원을 개원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작가가 꿈이긴 했지만 어디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해서 3층 건물에 한 층을 세내어 작업실과 미술학원으로 쓰면서 제 작업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끝내고 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물감과 붓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한참 작업할 물감들을 팔레트에 개어놓고 있는데 미술학원 문이 벌컥 열리며 수강생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선생님, 혹시 어제 수업 끝난 후에 바닥에 떨어진 거 뭐 없던가요? 네? 오늘 아침에 청소할 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그림 그리다 두고 가셨어요? 네. 병원에서 쓰는 USB 저장 장치를 잃어버려서 그걸 그날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보니 없더라고요. 그럼 구석구석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선생님 작업하시는 시간에 찾아와 귀찮게 해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잘 찾아보세요. 남편은 제 미술학원의 취미 그림반을 수강하러 오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근처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였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탓에 수의대를 진학한 케이스였고 못다 이룬 꿈을 취미로라도 배우고 싶어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운영은 재밌으세요? 요즘 사람들이 아기는 안 낳아도 애완동물은 한 마리씩 다 길러서. 그래도 운영이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1인 1 애완동물 시대라. 그냥 평생 하기에 나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보람도 있고 안정적이니까. 저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볼까 생각 중인데 어디 입양할 만한 괜찮은 곳 없을까요? 그럼 제가 요즘 돌보는 유기묘 한 마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보시고 선생님 마음에 드시면 입양하시는 걸로 하죠.
그런데 저거 USB 같은데요? 이제라고 캔버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요. 제가 그날 뒤에 앉아 계신 분께 물감을 빌려드린다고 일어서면서 바로 저 자리를 지났는데 그때 아마 흘린 것 같네요.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네요. 남편을 통해 저는 유기묘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요? 저번에 보고 싶다던 프랑스 영화가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단독 개봉했는데 표가 생겨서 시간 괜찮으심 저랑 보러 가요? 그렇게 처음 함께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고 가랑비에 옷서피 젖는 거 모른다는 속담처럼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진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인데 정희 씨, 나랑 결혼하는 거 어때요? 저는 정희 씨와 저녁 먹고 이렇게 아쉬워하며 헤어지는 거 말고 매일 함께 같은 집에 들어가 같이 잠들고 싶어요. 제 핸디캡 아시면서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전 솔직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어떤 면에서 평생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누군가에게 부담 주는 게 제 입장에선 싫고요. 뭐 다리가 불편한 거요? 그래요. 그거 핸디캡이고 일상생활하면서 도움받아야 할 일 많죠. 그렇지만 정희 씨는 제게 그 이상의 행복과 위안을 주는 사람인데 그럼 그것도 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야 할까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정희 씨가 어떤 생각하는지 저 다 알아요. 정희 씨 입장에선 그런 걱정도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눈 딱 감고 나란 남자를 한번 믿어봐요. 전 정희 씨 아픈 두 다리가 대신 되어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제 진심 안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자신의 가슴께에 가져가던 남편이었습니다. 쿵쾅쿵쾅. 그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가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군요. 그냥 더 복잡한 설명이나 구구절절한 얘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눈빛과 표정, 저를 보며 요동치는 심장소리, 그것이면 다 100마디 말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이란 것이 제 팔자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란 정말 앞니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시어머님을 만나러 가던 길. 저는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유서방 어머니 보러 가는 날이 내일이니? 네, 엄마. 그 사람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랑 한 집에 살고 있더군요. 그런 환경이라니 우리 집과 비슷하구나. 가만 보면 유서방은 너밖에 모를 사람 같긴 한데 네 시어머니 될 자리가 어떤 분인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엄마, 혹시나 다리 불편하다고 그 사람 어머니가 싫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이라면 유서방이 애초에 어머니에게 널 소개시키지 않았겠지. 안 그러냐? 말로는 날 싫다고 안 하셨는데 막상 내가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거 보면 뭐라고 하실지. 사람이라는 게 귀로 듣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정이야, 일단은 인사드리러 간다고 생각하고 큰 부담 없이 다녀오렴. 만약에 그런 이유로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전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제 기호와는 다르게 저를 너무나 진심으로 환대해 주시는 시어머니셨죠. 안녕하세요. 저 차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네가 정이구나? 어서 오렴. 내 며느리 될 사람이라 그런가? 초면인데 어디서 본 사람처럼
낯설지 않고 괜히 호감이 가네. 오느라 고생했다. 따뜻한 커피랑 생강차가 있는데 뭐가 좋겠니? 예, 커피가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불편한 다리에 관해 이런 방구 따로 언급이 없으셨어요. 마치 그냥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를 대우하시는 시어머니셨죠.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아들내미인데 내 아들과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맙다. 얼굴도 곱고 듣자 하니 유명한 미술대학을 나와 그림도 잘 그린다던데 결혼 생활하면서 작업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난 널 다그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요즘은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자기 일을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높아지면 한 소리란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영 씨랑 서로 각자 일하는 거 많이 도와주기로 약속해서 잘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 많이 도와줄게. 앞으로 시어머니 며느리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남편과 결혼식 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시어머니와 저는 친모녀 관계 이상으로 돈독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께서는 시자 들어간 사람들이 며느리에게 한다는 권위의식보다는 며느리를 딸처럼 애지중지 아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청소나 빨래, 살림 같은 집안일을 다른 여자들처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 싫은 소리 하나 안 하시면서 본인이 기꺼이 다 도맡아 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예, 정이야. 너는 몸도 불편하고 바깥일까지 하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난 어차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니 넌 그저 친정집이다 생각하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푹 쉬렴. 아무리 그래도 살림을 어머님께서 다 도맡아 하시는 건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난 평생 해온 일이 집안일이잖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넌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네 방에서 그림이나 그리렴.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니셨고 저 역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에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요리는 제가 전담하려고 하는 편이었죠.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아니지, 주말인데 늦잠이나 좀 자지. 벌써 아침을 차려놨어? 평일에 매번 못하는데 주말에라도 제가 전담해야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황태해장국하고 두부조림 좀 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차려준 맛있는 집밥을 언제 먹어본지 모르겠구나. 늘 내가 차린 밥만 먹다가 며느리가 차려주는 이런 맛난 밥상을 다 받고. 엄마, 국이 시원한데요? 국만 시원한 게 아니라 두부조림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다.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여보, 나한테 많이 먹으라는 소리 안 해? 당신 질투하는 거야? 당신도 많이 들어요. 암튼 우리 집은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 집안의 여자들끼리 너무 과하게 친하고 둘이서만 똘똘 뭉친다니까? 정이야, 네 남편이 질투하는 게 맞긴 맞나 보다. 전 몸이 불편한 저 대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요리라도 부지런히 하려고 애쓰는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요리 솜씨가 좋아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결혼 후 임신 준비를 위해 건강검진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팔관 기형으로 임신이 힘드십니다. 안타깝지만 현대의학으로 엄마가 되실 방법은 아직 없어요. 제가 영영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남편분은 정자 운동성도 좋고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데 애석하게도 아내분께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건강검진하면서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딱히 산부인과 정밀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선 수술이나 약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불임 선고를 듣고 나오며 저는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당신에게 당신 닮은 귀여운 아기를 낳아주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아빠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인데. 정희야, 그만 울고 내 얼굴을 좀 봐. 아빠가 되고 싶었던 건 너랑 결혼해서 내가 남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편 유우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 너 없이 아빠가 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나인데 네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면 나한테는 아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보, 우영씨 미안해. 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 같은 여자하고 왜 결혼했니? 지금이라도 멀쩡하게 건강한 여자 만나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난 너를 만나 결혼한 게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 생각하는 사람이야. 당신이랑 나, 우리 둘이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우리 더는 욕심 부리지 말자, 응? 그렇게 오열을 터뜨리는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정희야, 네가 상심이 크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가질 수가 없는 게 사람 인생이더라. 너는 대신에 손재주를 타고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또 금술 좋은 남편도 만났잖니? 어머니,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어머님께나 그 사람에게나 제가 며느리로 아내로 제일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기인데 그마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면목이 없어서요. 정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처럼 심성 착하고 얼굴 예쁘고 음식 솜씨도 좋은 딸 같은 며느리를 둬서 얼마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것 자체가 큰 인연이고 축복이니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 어머님,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휴, 그만 울어라, 정희야. 네가 그렇게 우니 나도 마음이 너무 속상하구나. 네가 가진 복에 감사하고 아기야 삼신할머니가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아니면 아닌 대로 자식 낳아 기르는 거 말고도 인생에는 할 일이 아주 많잖니? 네 할 일 하면서 우영이와 도란도란 한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 어머니. 그렇게 불임인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시어머니셨죠. 네가 다리도 불편하고 아기도 못 낳는다고 해서 엄마는 솔직히 네가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유서방과 사부인이 그런 말들을 했다니.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 마세요. 유서방도 어머님도 저를 위로하느라 더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정희야, 하늘나라에서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널 지켜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네 남편으로 시어머니로 점 찍어주신 것 같구나. 그러게, 우리 남편은 정말 아빠 못지않은 애처가고
시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요. 고부간에 그렇게 돈독하게 지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널 친딸처럼 그리 아껴주신다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그래도 엄마가 오래 사셔야죠. 지금 돌아가시는 건 안 돼요. 얘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친모녀 이상으로 각별한 애정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복막암 4기입니다. 암 전이 속도가 연세에 비해 빨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 아주 건강하게 별탈 없이 지내오시던 분인데. 지금 상황에선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는 단계입니다. 애석하지만 진통제 말고는 처방에 들을 것이 없네요. 그렇게 절망적인 시한부 선고를 듣고 집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어머니였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남편 대신 저는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당장 접고 시어머니 병간호에 매달렸죠. 어머님, 한동안 집에서 어머님 돌봐드릴 테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부족한 솜씨지만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요리 솜씨야. 나와 우영이가 인정하는 솜씨인데 부족하다니. 정이야. 난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와서 남이 해준 집밥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맛있는 집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줬니? 난 그것으로도 족하다. 어머님, 시한부 선고 듣고도 10년씩 그 이상씩 오래 사시는 분들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식이요법부터 제대로 시작해봐요. 고맙다. 내가 딸이 없어 말년이 외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너처럼 정성스런 딸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복이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암투병 간호를 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을 몇 끼 손수 만들어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정희야, 요즘 너 사는 걸 보면 종일 내가 먹을 음식만 만드느라 하루가 다 가는 것 같다. 한 끼 정도는 사 먹어도 상관없으니 좀 쉬어가며 하렴. 어머니, 암 환자들한테 식단만큼 중요한 게 없대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더 나빠지지 않게 해드릴 거니까 어머님도 마음 편하게 잡숫고 식사 잘하시고 운동도 걸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정인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고맙다, 정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딱 1년을 더 사시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와 함께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시곤 방에 들어가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 편안한 얼굴로 명을 달리한 어머님이셨죠. 어머님,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어머니? 너무 편하고 언뜻 가볍게 미소까지 띤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셔서 전 처음에 시어머니가 그저 잠에서 안 깬 상태신 걸로 알았죠. 그러나 몇 번이나 반복된 저의 부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미동이 없으셨고 시어머니가 명을 달리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치르게 된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휠체어를 탄 날 며느리로 받아준 친엄마 같은 시모 장례식장에서 저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시한부셨고 늘 이런 상황을 미리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발인을 마치고 빈소에서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자 슬픔이 북받치듯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아무리 슬퍼도 기운 내자. 당신이 너무 우니까 나도 마음 추스르기가 더 힘들다. 미안해. 영정사진 보니까 전날 어머님하고 대화했던 게 다 떠오르면서
나도 감정 추스를게. 당신도 식사라도 좀 하고 와. 어머님이 의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오래 더 사신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엄마도 누누이 말씀하셨어. 며느리가 정성스레 몇 끼 밥을 잘 챙겨줘서 하루하루 명이 연장되는 것 같다고. 아니야. 그 정도는 내 당연한 도리였어. 얼른 식사하고 와. 당신 어제부터 거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남편이 식사하고 돌아온 뒤 제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다가 저는 옆 장례식장에서 상복 입은 어린 여자아이 뒤에서 속닥거리는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채만 보내면 돈은 다 우리 거야. 조용해. 너가 들으면 어쩌려고?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더군요. 상복 입은 어린 여자아이는 엄마를 여인 것 같았습니다. 5살이나 될까 말까? 천진하게 어린아이를 보니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이상한 의욕의 눈초리로 그 어른들을 주시하다 일단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빈소로 가기 전 잠깐 화장실에 들러 볼일을 보는데 우리가 한 일들 빈틈없이 처리한 거 맞지? 너나 처신 똑바로 해. 넌 옛날부터 표정 관리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 소희 엄마 그렇게 만든 게 다 내 덕분인데 그런 식으로 말할래? 실족사로 확실히 처리된 거 맞지? 그날 CCTV 다 처리하고 일 버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소희 엄마는 내가 그리한 거니 소희는 네가 확실히 알아서 책임져라. 알았어. 일 마무리가 확실히 되어 상간이 토진이 우리 명의로 돌리는 거니까 오늘 밤 빈소에서 사람들 다 돌아가고 처리할 거니 그리 알아. 저는 끔찍한 범죄모의 정황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제가 안에서 볼일을 보던 터라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런 대화를 나눈 것 같았죠.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와중에도 차분히 휴대폰 녹음기에 그 2명의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 전날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선연히 꿈에 나타나시더니 정희야, 이거 아주 귀한 사과다. 아무도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알았지? 어머님, 이렇게 큰 금사과를 저만 먹으라고요? 제 물음에 대답도 없이 시어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호련히 사라지셨고 저는 함지박만큼이나 커다란 금사과를 품에 받아들고 어리둥절해하다 꿈에서 깬 거였죠. 꿈이 하도 선연하고 이상했지만 부랴부랴 정신없이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느라 그 꿈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뭔가 그 여자아이를 구하라는 어머님의 당부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여자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더군요. 해서 옆 장례식장을 서성거리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네 이름은 뭐야? 저는 차소혜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셨니, 소혜야? 네. 친척 아저씨 집에 일 도와주러 가셨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셔서요. 아빠는 그럼 어디에 계셔? 아빠는 옛날에 하늘나라 가셔서 안 계세요. 그렇구나. 아줌마, 엄마랑, 소혜 엄마랑 원래 좀 알던 분인데 아줌마 엄마 잠깐 만나고 올까? 소혜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일단 아이에게 그렇게 말한 뒤 아이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저는 친정엄마 집으로 갔어요. 아니, 이제 장례식장에서 빈소 지켜야 할 얘가 지금 무슨 일이니? 이 어린 여자아이는 대체 누구고? 엄마,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엄마가 좀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말한 뒤
곧장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옆 장례식장에서는 좀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당신 그러다 유괴죄로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그런 벌을 받더라도 일단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어머님 예지몽이 너무 예사롭지 않았고. 그 꿈을 떠나. 당신이 들었다는 내용은 범죄 정황이 확실하니 일단 경찰에 가서 신고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남편과 저는 제가 녹음해둔 그 나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인근 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일치하는 증거물인 것 같군요. 중요한 증거물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는 저희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가족이 연관된 사건이라 일단 그 아이를 선생님 댁에 맡기는 게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보니까 두 분 다 신원도 확실하시고 그런 범죄 정황을 직접 녹음까지 해서 서에 가져다 주신 분이니 믿음이 가네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럼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도 자택 부근에 바로 상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명백백히 모든 진실을 꼭 밝혀주시고 그 어린 여자아이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뭔가 냄새만 나고 증거가 없어 답답하고 찜찜하던 사건이었는데 가져다 주신 증거로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사건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엿듣게 된 대화 내용은 불행히도 오해나 억측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그 아이의 아빠가 명을 달리하게 된 이유도 그 두 사람이 연관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아이를 두고 돈 욕심을 내서 나쁜 일을 꾸몄던 친척 어른이라는 그 두 사람은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직접 신고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에 아이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아이의 외할머니라는 분이 한 분 살아계신데 일단 나이도 너무 연로하고 병환이 깊어서 어찌 될지 보호시설이나 고아원 같은 곳도 알아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제가 그 외할머니라는 분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저는 소혜를 보내기 전 외할머니라는 사람을 만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으로부터 얘기 다 전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덕분에 우리 소혜가 험한 일 당할 뻔한 걸 면하게 되었어요. 이런 은인을 만나다니. 아유, 제가 감사하다는 말밖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에요. 전 그런 말씀 듣자고 온 게 아니고 다름 아니라 어린 소혜를 앞으로 누가 키우게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요. 아유, 안 그래도 제가 그 어린 것 때문에 요새 잠이 다 안 옵니다. 제가 나이는 둘째치고 운신이 거의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서 실은 의사가 이번 계절을 넘기기 힘들 거라 제게 시한부 선고를 한 상황이에요. 아유, 실은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앞으로 소혜는 그 불쌍한 게 애미애비를 다 그런 식으로 잃고 저 말고는 걷어줄 사람도 없는 아이라 제가 자다가도 그 아이 생각하면 할머님, 혹시 소혜를 제가 입양해도 될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남편도 있고 친정어머니도 아직 정정하게 살아 계세요.
제가 불임의 몸이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형편인데 소혜가 제 딸이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잘 기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소혜를 구해주신 은인께서 그런 선택까지 해주신다니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유, 이 은혜는 백골단망으로 제가 절대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부디 불쌍한 우리 소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혜 할머니를 찾아가 그렇게 의견을 묻고 소혜를 제 딸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진작부터 의논을 거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었죠. 소혜야, 아직 아줌마랑 소혜가 많이 친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아줌마 집에서 아저씨랑 다 같이 함께 사는 거 어떠니? 아줌마가 저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소혜, 네가 입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예,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지만 아이를 데려가서 자식을 키우는 거라고요. 일단 소혜 할머니께는 아줌마가 여쭤봐서 허락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혜 의견이니까. 소혜야, 어떠니? 앞으로 아줌마가 소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줌마는 왜 소혜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예상치 못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좀 당황한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도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사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이란다. 그렇지만 소혜처럼 예쁜 딸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늘 아줌마 소원이었지. 그런데 아줌마의 시어머니 장례식 날 상복 입은 널 처음 보게 됐고 엄마를 잃은 네가 참 안쓰럽게 느껴지더구나. 아줌마는 그럼 제가 불쌍해서 입양하려고 하세요? 아니야, 소혜야.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란다. 우리가 거의 몇 달 넘게 한 집에서 살았는데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고 예쁘구나. 사과를 좋아하는 네 식성도, 그림을 잘 그리는 네 솜씨도, 또 돈가스를 오물거리며 맛있게 먹는 귀여운 네 입도 좋아. 시간이 오래 흐른 건 아니지만 아줌마는 소혜 네 모든 것이 참 좋단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옳지. 이제 아줌마 말을 좀 알아먹는구나. 소혜야, 아줌마 딸이 되어줄래? 우리 아저씨랑 아줌마, 엄마랑 넷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는 거 어때? 사실은 저도 아줌마 되게 좋아요. 떡볶이도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시고 목욕할 때 때도 하나도 안 아프게 밀어주시고요. 소혜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렇게 바로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딸아이였습니다. 저희 딸이 시어머니께서 예지몽처럼 나타났던 그 꿈의 내용처럼 사과를 유달리 좋아하고 성격이 밝고 애교도 무척 많답니다. 한번 보면 누구나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귀여운 아이죠. 소혜를 입양하기로 하고 나서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를 모시고 한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림 그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애교 많고 친화력 좋은 딸아이는 아빠와 외할머니도 금세 가족처럼 따르고 친해졌죠. 친정엄마도 남편도 소혜 보는 낙에 요즘 사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정이야, 소혜가 너를 닮아 손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림 그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꼭 정이는 어릴 때를 보는 것 같구나. 장모님, 제가 이 사람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을 봤는데 우리 소혜 솜씨가 훨씬 나은데요? 아유, 자네 벌써 딸바보 티를 그렇게 내야 되겠나? 가만 보니까 소혜 엄마가 좀 삐진 얼굴이네요.
당신 좀 섭섭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엄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 자식 칭찬이거든요. 그렇게 저, 남편, 친정엄마, 소혜, 내 식구가 복닥이며 살아가는 일상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요즘입니다. 일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순수미술에서 웹툰 작가로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 글 쓰는 일을 평소 좋아했는데 그림과 글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 웹툰이 딱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던 사람이라 사파를 그리는 것은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 스토리와 시어머니와의 일화, 그리고 소혜를 입양해서 기르게 된 일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웹툰 속에 담담히 녹여내는 중입니다. 큰 기대 없이 데뷔작이라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수입도 꽤 쏠쏠이 들어오는 요즘입니다. 여보, 가만 보니까 미술학원 할 때보다 웹툰 작가로 수입이 더 괜찮아 보이네? 그러게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아서 데뷔만 하게 된 것도 행운이라 생각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지 뭐. 이러다 당신 스타 작가 되는 거 아니야? 스타 작가 되면 좋지 뭐. 당신하고 소혜하고 엄마 호강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 작품에 나나 소혜 어머님까지 고루 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웹툰에 그리는 이야기 죄다 우리 식구들 얘기잖아. 등장인물, 캐릭터, 줄거리. 지분이 다 우리 식구들 공동 지분 같은데? 틀린 말 아니네요. 고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n분의 1 하자고. 엄마, n분의 1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이야, 공평하게 인원수대로 나눈다는 말이야. 그렇게 내 식구가 매일 웃음보 터지는 일이 한가득인 일상입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딸아이 돌보는 일을 살뜰하게 도와주시고 남편도 언제나 칼퇴근해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죠. 저 역시 남편 퇴근 전에는 최대한 딸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 식구들이 잠든 밤부터 새벽까지 주로 작업하는 일상이지만 고되어도 하루하루 아주 행복한 요즘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의 와중에 아주 그리운 분 한 분,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님입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시고 간 어머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머님이 항상 그리운 며느리 정희입니다. 어머님,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족들 모두 어머님 덕분에 소혜라는 선물 같은 아이를 만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소혜를 잘 키우면서 남편과 변함없이 사랑하며 열심히 살게요. 다음번 어머님 생신날에는 소혜를 데리고 추모원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어머님 평안하시길요.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